우리 한반도에서는 언젠가 이게 과거에 한반도에서 무수히 많았던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언제 호련히 사라졌어요, 이 잔나비가. 네. 지금도 일본을 여행하시거나 보면 원숭이 많죠. 저 인도 이런 데 가면은 원숭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중국의 남쪽 뭐 가면은 원숭이가 구슬하죠, 그냥. 예? 그만큼 잔나비라고 하는 동물도 과거에 한반도에 너무나 많았는데 어떠한 역사적 사건 때문에 없어졌는지는 짐작들을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설명할 바가 이 자리에 소개할 바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나비가 가장 먹이 활동을 하는데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나무 저 나무로 호련히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의 시간이 바로 잔나비가 시로 정한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규, 술병유 하는 이 글자가 문제의 글자예요. 문제의 글자 아닌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의 글자들인데 다규, 술병유는 이 글자를 아셔야 돼요. 이게 큰 술병 목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복할 때 이런 거 보일 숫자는 어디고 다 가서 붙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큰 술병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이면은 그야말로 뭐예요? 복복자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금 초아 선생이 한번 더 해보세요. 복복복복. 그게 무슨 소리 같아요? 닭소리. 와, 성재 선생님 참 너무 좋네. 이게 닭이 말입니다. 사실은 닭은 닭 하기 때문에 닭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우는 소리는 의성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아셨죠? 예. 네. 듣는 사람이 초아선생 같이 뽁뽁뽁 할 수도 있는 거고 뽁뽁뽁 할 수도 있는 거고 꼬꾸닥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알파벳 쓰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알파벳 쓰는 애들 닭이 어떻게 온다고 가르쳐줘요? 코드들도 굉장히 길지요. 우리는 얼마나 짐승들이 울고 있는 지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그 의성어 소리값까지도 얼마나게 그 원 상태의 소리값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태어난 천부적인 하늘이 부여한 소유자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에요. 이거 주의해서 정말 드려야 될 문제. 지금 초아 선생이 복복복 했다고 하는 말하고 우리가 한글로 맞춤법을 맞춰가지고 쓰자 하면은 다에다가 니을 기억 닭이잖아요. 네. 이 소리가 다 닭딱딱 복복복 의성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의 원천이 나는 무슨 소린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말할까요? 해주셔야죠. 해야 되죠? 네. 해야죠. 해야 돼요. 아니요. 이게 호리병이죠? 박이 이렇게 생긴 박이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도자기로 빚은 것은 흙을 이제 구워가지고 만든 것이고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박이 있잖아요. 두레박. 조롱박. 조롱박, 그렇지. 조롱박을 이렇게 주둥이가 도자기로 빚어놓은 상태같이 큰 조롱박이 있잖아요. 그 조롱박의 모습하고 닭을 꾀를 활짝 벗겨놓으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 귀요? 닭. 닭. 홀딱 벗기면요? 예. 깃털? 홀딱 벗고 되지.
나 치우지. 홀라당. 홀라당. 홀라닥. 홀라닥. 홀라당. 옛날 어른들은 날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바람 핀다 그래도 못 먹게. 예. 이 닭이 말입니다. 털을 벗겨내야 하잖아요.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네. 홀라당 옷 벗긴다는 얘기가 내가 그 얘기였어요. 닭을 어떻게 옷을 벗겨요? 껍질 벗기는 것이 아니야. 털 뺏긴다. 끓는 물을 부어서 음, 털을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호롱박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치킨집 한번 가서 보세요. 쭉 걸어놓은 보면. 자, 여기서 제가 밝힌 자 한다 얘기를 했으니까 닭이 우는 소리도 뻑뻑뻑이고 술도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조롱 호리병이라고 해요. 술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도자기에 이게 그래서 그럴 때 호리병이라고 하죠. 호리다. 호리병. 근데 큰 술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항아리 주둥아리가 이렇게 큰 항아리. 여기다가 지금 술을 담았어요. 예? 예. 근데 술은 밀기울이라고 하는 발효가 안 되면 술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얘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아세요? 이제 아셨구만. 얘가 숨 쉬는 소리가 뻑뻑뻑하고 이렇게 작은 호리병에서는 그게 술이 작으니까 병이 작으니까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이렇게 원래 술 담는 큰 항아리에서 술을 담아가지고 걔가 때가 되면은 방울이 그냥 바래지면서 큰 놈도 올라오고 작은 놈도 올라오고 뻑뻑뻑뻑 소리가 막 나요. 저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술 익는 저 큰 술독에서 나는 소리하고 닭이 뻑뻑뻑 하는 닭닭닭닭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이 술은 제사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술, 술, 호, 예? 호, 뭐 술하고 또 뭐 하고? 포. 포. 포? 뭐예요? 포는 술 안주 할 때. 술 안주 할 때 포심을 닭 있어요. 닭. 양고. 그건 우리 한반도에 조선조 들어가지고 약간 변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제사의 성립 3대 요건은요. 네. 고기하고 술하고 네. 그 다음에 지방이에요. 지방. 아, 그 제사를 향유받는 명패. 예. 귀신이 지방. 신이다. 그게 지방 그 신이가 없으면 제사가 어디한테 지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헛제사 지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신이가 없는 제사는 신의 명이 없는 제사는 성교 선생 무슨 제사라? 네. 헛제사. 제사. 헛제사. 헛제사밥이 있어요. 네. 안동이. 안동. 안동에 하면 있어. 이미 신이 없이. 우리 추화 선생님이고 뭐이고 여기에 다 어른들이 알고 계시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제사상에 올린 술을 복이라고 해요. 제사상에 올리는 술. 원래 술이 최고의 음식이죠. 최고. 제사상에 올린 술을 뭐라고 한다? 복. 복이라고 한다. 그럼 복을 혼자 처먹게 하겠어요? 나눠 먹게 하겠어요? 연어 먹어야죠. 아니에요. 그 저 놀부는 저 혼자 홀딱 처먹어버리고 말을 파네요. 그러나 없는 놈까지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제사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순서에 따라서 차례에 따라서 너희는 술
못 마시지만 조금씩 가로 먹으라 해가지고 마시름자에다가 복복자 음복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죠. 네. 음복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하늘이 주는 내지는 조상신이 준 그러한 복은 제사장에 올린 술이 복인데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사에 참여한 성원들이 조금씩이라도 그걸 나눠 먹는데 뜻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음복이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행위를 제사의 마지막 피날레로 장식하고 끝이죠. 예? 그러면은 그 복복자의 술복이라고도 하는가요? 복을요? 네. 우리는 이것을 오로지 이 복복자는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술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소리의 형성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복복자가 별시자 이게 뜻이잖아요. 별시자가 예? 해달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큰 술병 복이라고 하는 아까 술단지 내가 크게 두 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뜻과 뜻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뜻과 뜻이 합쳐진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휴자라고 해요. 휴자. 그러면은 아까 거기에 큰 술병 복이라고 하는 큰 술두가지 있잖아요. 예? 네. 이 큰 술두가지는 술두가지를 상형한 글자잖아요. 이것은 무슨 자예요? 상형자잖아요. 네. 여기에 육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형자하고 어떤 뜻이 그 글자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방향을 뜻을 숨겨놓은 글자들 그것이 지사자라고 하는 몇 글자 안 되는 지사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 상형자와 지사자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저렇게 크로스가 되고 소리와 소리가 합쳐지면은 형성자가 당연히 되는 거고 소리와 뜻이 합쳐지면은 그것도 당연히 형성자가 되는 거고 뜻과 뜻이 합쳐지면은 여기 큰 술병 복과 별시자의 뜻과 뜻이 합쳐지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휴한다고 하는 말 모일자 뜻자 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형지사 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큰 대분류 네 가지요. 뭐라고요? 상형 지사자가 제일 으뜸되는 부모에 해당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낳은 자식들의 글자. 얘네들은 뜻과 뜻이 합쳤을 때 나온 글자. 이것이 불과 15%로 보는 학자도 있고 택도 없어. 나머지가 전부 다 형성자야. 85% 이상이 형성자야. 그러면 15%하고 85% 합치면 100%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상형 기사자는 전부 다 몇 자예요? 0.5%? 이게 540부수라니까. 이것은 프로테니에도 속하기에 미미한 숫자예요. 그렇죠? 네. 48,000분의 540이니까 어떤 학자는 전체 한자를 8만자라고 했을 때는 8만 분의 540이니까 그거 아주 미미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미미한 숫자가 부모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 540자가. 그러니까 그 부모를 안 닮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첫날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 있는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전체 한자가 아무리 지금 48,000자라고 접근해 있는 총 숫자가 규명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6만자인지 8만자인지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전체 8만자라고 축으로 봐줬을 때에도 부모에 해당하는 글자는
원보 선생 540글자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540글자를 정복하는 공부가 설문해자에 대한 공부이고, 그 설문해자의 공부를 학문적 디테일로 이렇게 정리한 그 태제가 설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범주로 지금은 우뚝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문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은 범주를 좁혀서 설문해자 540부수에 대한 자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540부모에 대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설문해자 공부고, 그것을 학문적 어떤 분야의 이름으로 거명하자면은 설문학이다. 문자학이 아니고 설문학이다. 그렇습니다. 문자가 범주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문자 전체를 거명을 해야 되고, 한자 문명에서는 원래 한자 자체를 문자라고 했으니까 한자 전체에 대한 공부를 문자학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문자학이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설문학 외에 뭐뭇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 훈고학이 가서 달라붙어야 되고, 훈고학, 그 다음에 의문학, 성문학, 의문학하고 성문학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문학이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문자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그 학제적 명칭들이 세분화되어져 있는 거 보니, 각골만을 연구하면 각골학이 돼. 어떤 금속문만을 연구를 하면 금속학이 돼. 예? 어떠한 것을 고증하는데 옛날 훈구적 내용이 아니라 현재적 훈구로 해서 내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실증학이 돼요.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실학이에요. 실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에 안 돼요. 이 공부를 최소한 1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보고 10시간에 끝내라고 하니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10간 12지 하고 다음 2시간 남았어요. 겨우 2시간 동안 내가 숫자 1, 2, 3, 4 공부하면은 강의를 끝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소개한 그러한 책들, 텍스트들을 소개해달라고 내 사진 막 몇 수십 장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 공유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공유가 됐다고 법천 선생님이 했으니까 이제 공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최소한 그런 책 중에서 꼭 어떤 뭐 장서로 해서 그냥 구입을 해도 좋을 만한 책은 그 서울대학교 염정상 교수가 그거 설문해자를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것이 유일무이하게 그 양반 혼자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내 제자 중에 말입니다. 설문해자에 대한 어떤 상당한 부분을 논문으로 이렇게 쓰고 싶다. 그래갖고 지도 교수님을 이제 모시려고 지원을 하려고 가는데 서울대학 교수들이 저는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이 얘기는 과외 얘기가 또 길어지면 또 진짜로 이제 3시? 예, 아니 1시간 남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충분히 이 정도로 서여서 내가 이 얘기를 하기에는 좀 쉬었다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줄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불과 몇 글자 안 되는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 얘기를 또 해야지 그것이 겨우 머릿속에 기억이 되져가지고 부숫자가 무슨 얘기구나, 그런 것이 왜 부모를 안 닮으면 그게 문제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말에 무슨 뜻이었구나. 쉬고 하시면 안 좋습니까? 예? 좀 쉬었다가 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를 더 정리하고 가겠어요.
이 형중심의 학문이 바로 뭐라? 지금 제가 하는 설문학이에요. 540 부수에 대한 공부를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역사와 관습과 풍습 이런 것까지를 다 설명을 하면서 이 540글자를 설명을 해나가는 학문이에요. 뭐가? 설문학이.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의문학이라고 하고 서문학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글자의 소리값이 무엇으로 나는가에 대한 얘기죠. 예? 얘는 뜻이에요. 이 글자가 쓰여진 모든 문헌에서 저 글자가 어떠한 뜻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헤아리는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혼과학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한자라고 하는 문자의 삼요소라고 해요. 뭐라고요? 저 3요소. 이게 사람을 사귀어가는 공부하고 똑같아요. 자, 그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그 사람 이름이 뭐인지 모르죠. 그러나 딱하니 부모는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남녀가 구별이 되죠. 그리고 늙었는가 젊었는가도 나오잖아요. 부모는. 그것이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뭐야? 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 생김새.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보니까는 제 이름이 기상 서성용입니다 하고 나는 이천서 씨의 누구 윤관 선생의 멧대손 아무개 저 용인에서 뭐 제약업을 하고 있는 제약 일을 하고 있는 기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이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 글자의 이름. 그렇죠? 여기서 소리라고 하면은 이름인지를 모르면은 이거 큰일이에요. 서선용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뜻을 두고 사는가. 우리 설비 선생 같이 평생을 이런 일을 나는 했다. 이런 일을 해왔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지향하는 바, 목표 또는 일, 이것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 훈과학이에요. 그래서 단 한 글자도 이 세 가지를 다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 지나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10중 8구가 아니라 100이면 100 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항상 어렵겠죠. 근데 그 팔만자가 되는 것은 첫걸음부터죠. 그러면 그 첫걸음 중에 540계단만 넘어가면 되는데 540자가 뭐 그렇게 무서워요? 부모를 안 닮은 자식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형성자가 8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효자는 12% 내지 15%라고 하는 그 퍼센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540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뜻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글자의 뜻들이 소리값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 글자의 원, 모양, 꼴은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 행초에서 여러분들이 서예를 공부를 하니까 어렴풋이라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면은 3세 후반, 늦으면은 8세 이전, 그때 머리가 충명기가 가장 좋은 때 이놈 자식을 선생님에게 내가 못 가르치니까 호랑이 같은 선생님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것이 수학 공부예요. 수학.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그 얘기는 나 안 하랍니다. 예? 그래서 어렵다고 절대 느끼실 일이 아니다. 이 540자를 아는 첫 번째 그러한 관문이 구단을 외듯이 214 부수로 지금은 더더군다나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들었다. 540 부수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214 부수로 줄어들었으니 더더욱이 구구단 외는 것보다도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그 형태를 어떻게 알고 그 소리값을 어떻게 알고 하는 거 모르고 구구단 외듯이 아이들에게 540 부수를 줄여놓은 214 부수자를 달달달달 외계만 해도 성공이에요. 외계만 해도 214 부수를 언제나 알게 돼요. 걔가 성장을 하게 되면 아하 그때 내가 외웠던 구구단 같이 외웠던 214 부수를 내가 그때 외우기를 잘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시켰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안 시켰는데 걔가 나중에 안다고요. 아 우리 솔빈 할아버지는 나를 그때 왜 214 부수를 외우게 했는가. 아 할아버지를 다시 추억하게 될 겁니다. 그놈은 크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말을 몰라요. 우리말의 모든 근거가 다 한자적 조합으로 되어 있는 모든 더더구나 학문적 용어들은 다 한자예요. 그 말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학문한다고 하겠어요. 자, 몇 글자 남았어요? 9글자 남았습니다. 진짜로 이 커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이제.